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연휴가 됐는데요. 103번째를 맞는 어린이날이기도 했고 또 불기 2569년이 되는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했던 즐겁고 경축스러운 날이 두 개가 겹친 겁니다. 사찰을 찾은 시민들은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온누리의 자비와 평화를 기원했으며 곳곳에서 열린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마다의 소원이 담긴 형형색색 연등이 사찰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통해 번뇌도 함께 씻겨나가길 기원합니다. 아버지도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몸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들 그냥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찾은 불자들이 반야심경이 울려 퍼지는 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는 세상의 평안을, 마음의 자비를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갈등의 요소가 좀 더 완화돼서 서로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찰마다 봉축 행사가 열린 가운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온 세상에 깃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어린이 가족을 위한 60여 개의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된 대전 컨벤션 센터.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공연을 관람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푹 빠졌습니다. 귀여운 동물을 얼굴에 그리는 페이스 페인팅과 가상현실 자전거 체험, 스탬프 투어 등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자전거 타봤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기상캐스터 하는 거 있었는데 그거 진짜 기상캐스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화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어린이날 더비도 14번째 매진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응원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선수 소개와 시구, 시타 모두 어린이들이 직접 진행했고 선수들은 어린이날을 맞아 꿈돌이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는 등 동심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어린이날에 야구장에 오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신나요. 하나 파이팅! 가족 단위 나들이 개그 발걸음에 실내외 모두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지만 어른아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6.3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생들은 어떤 대통령과 공약들을 원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최율찬 어린이 객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 참샘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사진을 편집하고 문구를 고민하며 포스터를 만듭니다. 만약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면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될까 고민하고 약속해보는 수업 시간.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약들을 낼 수 있고 대통령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한 얼굴로 포스터를 만든 뒤 친구들에게 자신만의 공약을 소개합니다.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축제 공연 활성화이고 축제 공연 활성화로 국민들이 재밌고 편안한 문화시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사회를 위한 공약도 내세워보고 미래를 위한 예산도 약속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증가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예산을 증가하여 교육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선거철에만 약속하는 허황된 공약이 아닐지 날카로운 질문도 던져보고 이에 근거를 답하며 유권자에게 진실된 약속을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비용 부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금이나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이에게 좀 좋은 거를 더 지원해주고. 아직 투표권은 없는 학생들이지만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은 어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리고 친구들도 모두가 행복한 사회, 우리가 바라는 사회입니다. TJB 1일 기자 최율찬입니다. 재정위기에 놓인 대전과 충남 지역 의대생들이 오는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일 전국 5개 대학이 학칙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 1,900여 명에게 재정 예정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는 을지대 299명과 건양대 264명, 순천향대 606명으로 교육부는 오는 7일까지 각 대학이 유급과 재적 대상을 확정해 학사 유연화 없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화이글스가 삼성 라이온즈를 꺾고 7연승을 질주하며 LG와 공동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한화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어린이날 경기에서 한화 선발 투수 라이언 와이스의 호투와 문현빈의 홈런으로 삼성을 3대1로 꺾고 7연승을 달성했습니다. 한화는 8회 말 1사 후 문현빈과 노시환의 연속 안타로 1-2루 기회를 잡고 최은성의 1타점 적시타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화가 시즌 30경기 이상을 소화한 시점에서 1위에 오른 건 2007년 이후 18년 만으로 한화는 모레까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홈 3연전을 이어갑니다. 중부권 거점 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신축 건물로 이전해 오는 7일부터 진료를 시작하는데요. 1000병상 규모의 첨단 의료시설을 갖춰 충남 북부권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순천향대 천안병원 새병원입니다. 기존 병원 인근 4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로 병상 수만 1000여 병상에 달합니다. 옥상에는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 착륙장이 설치돼 중증 응급환자 이송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단 의료장비 도입도 눈에 띕니다. 최신 방사선 암 치료기의 경우 영상 추적 장치와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장치를 결합해 정상 조직에 손상 없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새병원이 도입한 방사선 암 치료기는 수술이 까다로운 부위의 종양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종양과 주변 장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정상 조직은 보호하고 치료 정확도는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진단과 치료, 수술, 영상 촬영까지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응급환자 치료에 최적화됐고 국내 최초로 체율부터 이동, 검사, 보관을 자동화한 혈액검사 자동화 시스템도 확대 운영합니다. 헬기로 이송되는 응급환자를 위해 수직 동선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데 이어 병실도 4인실 이하로 구성했고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와 의료진 동선도 분리했습니다. 국내 1호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충청권 유일의 심뇌혈관 질환센터,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진료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동안 가장 불편했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1000여 대 규모의 주차장도 확보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갖췄습니다. 순천향이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권역민들께서 수도권 상경 진료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천향대 새병원은 시설 마무리 작업과 의료장비 설치가 끝난 뒤 오는 7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3분 태안군에서 북서쪽으로 52km 떨어진 먼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깊이는 지표면에서 14km로 충남도는 재난 문자를 보내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진동이 멈춘 후 야외 대피하며 여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방본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었으며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만 충남에서 6건, 대전에서 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배우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잃은 고통 속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인 자식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유희정 교수팀이 함께 개발한 이 기술은 영유아가 특정 콘텐츠를 시청하며 보이는 눈 맞춤이나 제스처, 호명 반응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AI가 분석해 자폐 여부를 조기에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활용해 보육시설이나 발달센터 등에서도 간편하고 객관적인 자폐 진단이 가능해져 조기 치료와 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대천항의 선박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항구에 들어오는 배에 대한 자동인식과 또 나가는 배의 실시간 안내가 가능한 AI 기반 선박 충돌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천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서쪽 입출항로에 방파제가 설치돼 선박 간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이번 달부터 시스템이 본격 운영될 경우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충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전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하도록 선제 대응에 나섭니다.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유충 등 소형생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문 이중화와 미세 방충망 그리고 여가방 설치 등을 추진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유충 사고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서구가 오는 12월까지 모기 유충 취약지를 집중 방역합니다. 이를 위해 서구보건소 유충구제 전담반 4개조를 운영하며 하수구와 정화조, 쓰레기 적치 장소 등 418개소에 유충구 살충제를 투입하고 필요시 잔류 소독을 할 방침입니다. 서구청은 시민들에게 자택 주변 쓰레기를 정리하고 고인물을 제거해 해충 서식지가 사라지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